국내 기업 중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대표적인 회사. 10년간 이어진 불매운동으로 결국 오너의 경영권까지 뺏겨버린 회사. 바로 남양유업입니다. 1960년대 국내 최초로 분유를 생산한 이후 남양유업은 반세기가 넘는 동안 업계 1, 2위를 지킨 건실한 회사였죠. 하지만 남양유업의 쇠퇴는 바로 이 사람, 오너 2세 홍원식 전 회장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홍원식 전 회장은 메가히트 제품을 선보이며 고속 성장을 이끌었었죠. 그러나 홍 전 회장의 잇따른 리스크 대응 실패로 남양유업의 브랜드 가치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는데요. 급기야 2021년엔 불가리스가 코로나19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면서 홍원식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고요. 사모펀드인 한행컴퍼니의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60년 오너 경영체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주인이 바뀐 지 이제 1년이 넘은 남양유업, 일단은 경영 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만큼 사모펀드의 양면적인 얼굴이 언제든 드러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과연 남양유업의 새 주인은 무너진 소비자 신뢰를 되찾고 본연의 경쟁력을 회복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오너리스크의 상징이었던 홍원식 전 회장, 그리고 남양유업의 새 주인, 한행컴퍼니의 이야기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원식 전 회장은 1974년 남양유업 부장으로 입사한 뒤 이사, 부사장 등을 거쳐 1990년 창업주의 뒤를 이어 대표이사 사장에 오릅니다. 취임 후 홍 전 회장이 집중한 건 시대 변화에 맞는 유제품 다각화, 특히 DHA가 함유된 아인슈타인 우유, 장 건강에 특화된 발효유 불가리스가 초대박을 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타기 시작하는데요. IMF 외환위기 때는 창업주의 경영 철학을 이어받아 무차입 안정 경영을 실현, 위기를 넘어서며 알짜 우량 기업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도 했죠. 이후에도 회사의 외형보다는 내실 경영에 집중, 이익이 나면 설비 투자와 제품 개발에 먼저 투자를 했다고 하죠. 덕분에 2000년대 들어서도 맛있는 우유 GT 등 연이은 히트 제품들이 탄생, 2009년에는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홍 전 회장 취임 후 20년이 넘게 흑자 행진을 달려왔던 남양유업. 그렇다면 홍 전 회장이 경영권까지 뺏기며 추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패착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 오너 집중의 폐쇄적인 기업 문화입니다. 2013년에 터진 대리점 갑질 사태 당시 남양유업 대리가 삼촌뻘인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퍼붓는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대중들의 분노가 들끓었지만요. 남양유업은 사태 초기에 모르쇠로 일관한 건 물론 대국민 사과 자리에 홍 전 회장은 나타나지도 않았었죠. 이런 안일한 대응과 진정성 없는 사과는 소비자들의 대대적인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는데요. 여기엔 오너 중심의 독단적인 기업 문화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회장의 지분이 51%나 됐고요. 심지어 이사회에 사내이사 3명도 총수 일가로 구성돼 있었죠. 한마디로 오너 일가가 제왕처럼 군림하는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경영에 대한 견제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던 건데요. 두 번째 패착,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했다는 겁니다. 2021년 남양유업은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홍보했지만 이게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서 또다시 불매운동의 중심에 섰죠. 하지만 홍 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까지는 무려 20일이 걸렸습니다. 논란을 대충 넘어가려다 조기 수습의 타이밍을 놓치고 반복된 늦장 대응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건데요. 패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난 홍 전 회장은 보유 지분을 한행컴퍼니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몇 개월 만에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한행컴퍼니가 오너가에 대한 예우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요. 대법원까지 간 법정 소송은 홍 전 회장의 완패로 끝났고요. 한행컴퍼니가 경영권을 완전히 가져가게 됐죠. 결국 소탐대실, 자신과 가족 몫을 챙기려고 소송까지 불사했지만 경영권은 물론 명예까지 다 잃은 셈인데요. 그렇다면 남양유업의 새 주인이 된 한행컴퍼니는 어떤 재건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까요? 먼저 지배구조와 조직 혁신을 통해 오너 경영대의 문제를 털어내겠다는 겁니다. 일례로 한행컴퍼니는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해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분리했죠.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 효율화 작업을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도 개선하고 기업 가치도 높이겠다는 건데요. 더불어 주력 제품은 더 키우고 부실 사업은 정리해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분유와 불가리스 등 핵심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서 확실한 시장 우위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주목할 게 외식 사업 브랜드 백미당입니다. 한행컴퍼니는 그간 부진했던 남양유업의 외식 브랜드를 다 정리하고 아이스크림 커피 브랜드인 백미당에 힘을 쏟고 있죠. 백미당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데 이어 전 매장 리뉴얼에 돌입, 메뉴는 물론 매장 수도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런 행보는 매각을 염두에 둔 밑작업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한행컴퍼니는 2013년 웅진식품을 인수한 후 유사기업과의 M&A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볼트온 전략을 펼쳤었죠. 그 결과 인수가의 2배가 넘는 차익을 실현하며 매각을 성공시켰는데요. 백미당 역시 독립적인 외식 브랜드로 성장시켜서 더 높은 값을 받고 판매한다는 거죠. 하지만 남양유업을 둘러싼 상황, 여러 가지로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전히 홍원식 전 회장과 남양유업은 줄 소송전을 벌이고 있고요. 국내 우유 소비가 줄고 있는 데다가 미국과 유럽산 유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력에서도 또 다른 암초에 직면해 있는데요. 때문에 실적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모펀드의 특성상 악수를 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거나 R&D 비용을 줄이는 등 단기 성과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는 기업의 지속 성장과 본연의 경쟁력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한행컴퍼니의 경우 요즘 논란이 되는 MBK 파트너스와는 결이 다른 사모펀드다, 이런 평가도 상당합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MBK와 달리 한행컴퍼니는 피투자 기업들의 밸류업에 큰 비중을 두면서 국내 기업들과도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과연 한행컴퍼니가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제대로 살려 남양유업의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옛 속담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는 말이 있죠. 60년 역사의 우량기업 남양유업은 3대가 아닌 2대에서 오너 경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기업을 자신의 작은 왕국으로 여겼던 홍 전 회장의 패착,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행컴퍼니는 건강한 시작이라는 새로운 기업 슬로건을 공개했죠. 앞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품 혁신, 주주가치 제고, 준법 윤리 경영에 주력하겠다는 각오인데요. 업계 선도주자였던 남양유업은 비호감으로 낙인 찍힌 브랜드 가치를 되찾고 진짜 건강한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한행컴퍼니의 남양유업 재건 프로젝트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함께 지켜봐 주시죠.